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최고의 병원 그리고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을 만나뵈러 저는 오늘 청담 우리동물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선생님은 윤병규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번 스튜디오에서만 뵙다가 네, 이렇게 네. 병원 앞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네, 네. 선생님 어떠세요? 병원 앞에서 이렇게 촬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병원 밖에서 촬영은 처음이에요. 아 진짜요? 새롭죠? 네, 아주 떨리네요. 네, 오늘 신선하게 선생님을 병원 밖에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리고 병원 소개도 드리면서 선생님께서는 또 슬개골 탈구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삼성중앙역과 청담역 사이에 있는 병원에 나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동물병원 이름을 우리동물병원이라고 지어주셨는데 네. 청담 우리동물병원 네. 이렇게 이름 지어주신 이유가 궁금해요. 처음에 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뜻은 아이들한테 좀 친근하고 좀 문턱이 낮은 병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라고 지었고 지역적으로 이 특성을 좀 같이 넣기 위해서 청담우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이요, 선생님. 진짜 커요. 지금 4층 건물인가요? 네네네. 네, 그리고 24시간 365일 진료를 네. 해주신다면서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각 분야의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오셔가지고 네. 모든 진료를 다 봐주실 수 네네네. 있다고 선생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희 병원은 24시간을 운영을 하고요. 실제로 60명 정도의 직원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밤낮 없이 조처에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중증 질환부터 간단한 질환까지, 그다음에 중증 수술까지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시죠. 특히 셀럽 분들도 진짜 많이 와주신다면서요. 네, 뭐 근처에 많이 사시기도 하고 네. 또 소개를 많이 오시고 뭐 많이 오시는 분들 중에 뭐 공효진 씨라든지 진짜 저 완전 팬이에요. 그리고요. 전지현 씨라든지 와. 아니면은 뭐 최지우 씨 뭐 그런 그 유명하신 분들 많이 다니시고 뭐 아이돌부터 많이 다니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어때요?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쁘시고 네, 저도 멋지실 것 떨립니다. 같아요. 네. 강아지들도 심지어 예쁠 것만 네네. 같은. 그러면 지금부터 동물병원 안을 구경도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만큼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는 우리 어린이 놀이방 같이 강아지 놀이방입니다. 아 진짜요? 네네. 요즘에 뭐 직장인도 많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호텔이라고 부르기도 맞아요. 하죠. 예, 그래서 네. 맡겨놓고 여기서 놀고 저녁에 데려가신다든지 여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 그런 그 사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놀이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은 게요. 여기 지금 시간표도 나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놀이방 선생님이 같이 들어가 계시네요, 선생님. 혹시 모르는 사고라든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실제로 선생님이 항상 같이 있고 그 다음에 같이 놀아주고 이런 거를 해서 애들 스트레스 많이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서 좀 구경을 네네네. 해볼까요? 네. 예뻐. 여기 이제 애들 풀어놓는 애들도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요. 애들도 있거든요. 이제 애들도 놀다 보면은 뭐 사고도 나기도 해요. 막 어떤 사고요? 그러니까 서로 뭐 싸우기도 하고. 근데 선생님. 그런 거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시간대별로 비용을 받으시는 그죠. 건가요? 뭐 한 아니면은 시간마다. 한 시간마다요? 네네, 시간마다. 그런 식으로. 그 간식도 챙겨주시고, 네네네. 네, 낮잠도 재워주시고. 네, 애들 자는 애들도 있고, 뭐 안 자는 애들도 있고, 놀아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약간 사회화에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케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애기들이 너무 귀여워요. 네. 너무 귀여워. 안아달라고. 아이고. 그래서 선생님 여기 가족을 지켜주세요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한 4년인가 5년 전부터 저희가 이제 겨울에 특히 아이들이 이제 유기견 보호소에 아이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아이들이 겨울 동안에 이제 사료를 못 먹잖아요. 그래서 그쵸. 한 두 달간 먹을 기회에 어떠한 그 사료를 우리가 보내주자 그런 오. 좋은 의미를 기본적인 취지로 해가지고 네. 거기에 이제 저희 병원 다니시는 셀럽분들의 이름을 이제 참여를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영향력을 주시는 분들을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캠페인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고 우와, 있고. 진짜 멋지십니다. 그래서 많은 양을 보내주진 못하지만
한 셀럽당 한 아이의 겨울 밥을 챙겨주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네. 아이한테는 아주 소중한 거죠. 그럼요. 응. 왜냐면은 유기견보호소 직접 가보시면은 너무 열악해요. 너무 열악하고 응. 뭐 먹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물론 그러니까요. 잘 돼 있는 데도 있지만 부족한 데들은 먹는 것 자체도 되게 부족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료를 공급해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어떤 삶을 좀 좋게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그거죠. 맞아요. 일반 분들도 혹시 참여할 수 있나요? 일반 보호자분들은 아직 하고 있지는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좀 이런 그 좋은 분위기를 좀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서 셀럽분들의 어떠한 그 영향력을 좀 많이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알려졌으면 네.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강아지 간식하고 사료가 진열되어 있는 곳에 와 있는데요. 네. 정말 많아요, 종류가. 진짜 네. 다양해요. 여기서 나에게 맞는, 내 강아지에게 맞는 사료랑 간식 고르는 팁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이에 맞는 사료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이. 네, 그리고 자기 아이가 기저 질병이 있는지, 질병이 있으면은 그 질병이 있는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는 처방 사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나이가 있는 애들은 처방 사료를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이고, 두 번째는 질병이 있는지,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꼭 영양제를 챙겨 먹이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영양제요. 어릴 때부터. 근데 영양제 종류가 진짜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람도 뭐 종합 비타민 먹듯이 어릴 때부터 이제 종합 비타민을 꾸준히 먹이고 그 다음에 견종별로 품종 소인인 질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미리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 거기에 취약한 어떤 그 성분을 보충하는 영양제들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정말로 뭐 관절이 안 좋은 애들은 관절 영양제를 먹이시고 눈이 안 좋은 애들은 눈 영양제. 그리고 요즘에는 강아지도 프로바이오틱을 많이 먹기 때문에 많이 먹죠. 그런 프로바이오틱 영양제 같은 것도 장 쪽에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영양제가요, 사람이 먹는 거랑 다른가요? 사람이 먹는 걸 주면 안 돼요? 아니요, 그 사람이 먹는 거의 어떤 기본적인 사람의 식품을 베이스로 만들기 때문에 괜찮지만 용량이라든지 아이들이 또 먹으면 안 되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주의하면서 먹이셔야 됩니다. 네. 그 선생님 병원에 오면은 선생님께서 이제 맞춤 이렇게 케어를 그죠? 해주시나요? 네, 그리고 저희 병원은 이제 여기는 병원이지만 저희가 온라인 사업을 따로 하고 있거든요. 병원 다니시는 분들 그쵸. 아니면은 요즘 언택트 시대니까요. 네, 그래서 비대면 시대이기 때문에 그 병원을 안 다니시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영양제나 처방과 관련된 제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상담 후에 이렇게 좀 처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병원에 오시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그죠. 문의를 드릴 수가 있는 그죠, 거고 그죠. 답변을 얻어서 네네. 그에 맞는 제품을 사실 수 있는 네네, 거죠. 청담 우리몰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선생님, 그리고 이제 재활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 번 네네. 강조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여기에 보면 재활운동 용품들도 있어요. 네, 한번 소개를 우리 해주세요. 사람하고 똑같이 아이들도 이제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병원은 특히 뭐 물리치료라든지 아니면 관절 질환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치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특성화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주로 수술받고 나서 네네. 이제 아이들이 이런 걸 착용하는 건가요? 그죠. 네. 지금 보면은 슬개골 보호대도 있네요. 네, 이런 네. 이게 무릎 보호대고요. 그 다음에 발목 보호대. 이건 약간 인형이기 때문에 조금 귀여울 수 있는데 네. 실제로 아이들의 체형에 따라서 거기 사이즈별로 애들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걸 착용하면 훨씬 도움이 되나요? 그럼요. 이게 불안정성을 예방을 해주고 사람도 헬스할 때 여기 하잖아요. 네. 아프지 않고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막 하기 싫어할 것 같아요. 처음엔 다 네. 싫어요. 처음엔 다 싫어요. 우리 목줄 하면 처음에 싫어요. 그러니까요. 네, 네.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착용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거죠. 네네네. 어느 정도 몇 % 뭐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입증된 게 실제로 있나요? 이제 통증을 한 15% 이상 줄일 수가 있고요. 15% 나요? 네네. 그리고 관절을 잡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떤 불안정성을 줄여주면 최소 15% 정도는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도 실제로 느끼는 거는 정말 많이 그럼요. 통증이 감소될 네. 것 우리 사람 같은데요. 허리 복대 해보셨잖아요. 네, 그죠? 네, 맞죠.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고 안 하고랑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한번 착용을 해보시고 아이한테 좋은지 한번 봐주시는 네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강아지도 이런 보호대를 꼭 아픈 애들이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요? 네, 실제로 예방적 차원에서 합니다. 뭐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그 외상도 잘 생길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거나 아니면 비만하거나 아니면 뭐 무릎 수술을 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안 다치기 위해서 산책할 때 하고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러면은 나이라고 하면은 몇 살 때부터 하면 좋을까요? 보통 저는 근데 이거를 나이 들어서 하려고 하면 애들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목줄처럼 아예 이거 어릴 하면 때부터. 나가는 거야. 아,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를 그죠? 연상시키게끔. 네네, 긍정 보상을 해주는 거죠. 목줄로 하면 막 애들 나가고 싶어서 난리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하면 나중에 진짜 아팠을 때도 하기 훨씬 수월해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아니면 혹은 수술 받고 난 후에 재활 목적으로 네네네. 예,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지금 보시면은 아이들 미용하는 영상인데 실제로 미용할 때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 숙련된 미용사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병원 안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거나 하면 바로 케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편하게 받고 있어요. 아니 얘는 목욕이에요? 아니 이거는 그 수중 러닝머신 하는 기계. 아, 그 지난번에 방송에서 하셨던 거. 네. 우리 사람 그 수중 치료 많이 하잖아요. 많이 하시죠. 특히 실제로. 어르신분들. 네, 맞아요. 이 강아지들도 뭐 관절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보행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은 바로 또 체중이 많이 나간 애들은 바로 걷기가 좀 어려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중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 네. 아이들이 걷는데 부담이 없게. 네, 그래서 통증도 좀 줄여줄 수 있고 근력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치료 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면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횟수를? 보통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일주일에 2번 네네네. 정도요. 한 2달 정도 보통 해요. 그러면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물을 싫어하는 아이들 많지 않은가요? 많죠. 생각보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다 물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게 못하고 좀 먹을 것도 주면서 네, 그렇게 좀 아까 그 제가 보호대에 설명한 것처럼 실제로 긍정 보상이 좀 돼야지 이것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훈련을 조금 시키면서 네네. 익숙해지도록 할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고양이도 될 수 있는데 고양이는 강아지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고양이들은 또 물 싫어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고양이 보호자분들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신데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강아지예요. 네. 선생님 많이 비쌀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위로 올라갈까요? 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왔는데요, 선생님. 네.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여기는 실제로 우리 사람 처치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입원한 애들도 치료도 하고 수술하고 회복도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중증 질환도 여기서 케어를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네. 네, 실제 여기는 이제 ICU라고 그래가지고 중환자실. 네, 산소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실제로 약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중증 아이들이 입원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글씨들도 막 써져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질병이 있는 아이들, 뭐 예를 들어서 증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주치의라든지 아이들의 몸무게라든지 주의할 사항들은 다 이제 노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환자들이랑 진짜 똑같은 그죠? 것 똑같이 같아요. 관리하고 있어요. 사람처럼 거의 똑같이 관리하고 있고 24시간 수의사가 상주를 하고 그다음에 간호사 선생님들이 주치 개념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뭐 응급 상황이 나타났다. 그럼 네네. 여기서도 바로 네, 응급 처치 바로 해주시나요? 응급처치 가능하고 그다음에 수술실에서도 응급처치가 바로 가능하고 그래서 그런 뭔가 이벤트가 생겼을 때도 충분히 가능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고양이가 지금 너무 귀여워요. 이 아이를 한 케이스로 좀 설명해 네, 주세요. 이 아이는 그 고양이한테 좀 많이 있는 그 하부 요로기 질환인데 그 이제 비뇨기 쪽에 이제 어떤 폐색이 생겨가지고 소변을 잘 못 봐가지고 내원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이제 카테타를 받고 아이가 이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신장도 많이 좋아지고 다행입니다. 네, 좀 잘 먹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너무 맛있게 네. 식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네. 네. 이건 이제 저희 혈액 장비인데 사람의 병원에서 검사하는 혈액 검사할 때 쓰는 혈액 장비랑 거의 동일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뭐 간이라든지 신장이 안 좋다든지 혈당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급성으로 염증성 병변이라든지 아니면은 백혈구의 변화, 뭐 적혈구의 변화를 평가할 때 검사하는 기계들이고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호르몬 검사로 나이가 든 애들은 호르몬 질환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바로바로 검사해서 결과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임상병리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은 아이들 이제 사람 닌겔처럼 이렇게 자동 수액 주입기라고 해서 몸무게별로 필요한 어떠한 그 주사량을 정해놓고 그게 시간별로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게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수액 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는 빨리 회복을 다 다행히 잘 해가지고 지금 밥을 잘 먹고 건강하다는 그러니까요. 얘기죠. 이거 강아지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무릎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 물리치료,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 레이저가 눈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선글라스 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사람에 치는 물리치료 재활의학교에서 하는 재활치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는 어디예요? 방이 좀 어두워요. 여기는 이제 사람 엑스레이 촬영하는 공간이랑 똑같고, 실제로 아이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뭐 골절이라든지 가슴 사진 평가하기 위해서 엑스레이를 촬영을 하는 장소입니다. 기계는 사람 기계랑 똑같고요. 이제 아이들에 맞춰가지고 그 조사량을 정해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다 이제 그 사람처럼 이제 디지털 엑스레이를 쓰고 있고요. 이제 나오는 시간도 촬영과 동시에 바로 이제 화면에 뜨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네. 아이들이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잖아요. 항상 엑스레이는 그래서 두 명이 찍습니다. 예,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딱 대고 있는데, 우리 강아지들은 이렇게 강아지 찍을 때 양쪽에서 잡아줘야지 사진이 흔들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선명하게 나와요. 사진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초음파는 이제 진단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고, 강아지는 종양을 진단할 수 있는 혈액 수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눈으로 직접 봐야 되거든요. 마커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초음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종양성 병변을 진단을 하고 예측으로 진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이 더 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장기의 모양을 평가를 하고 수치를 같이 병행을 하면서, 그래서 심장 초음파도 같이 보고요. 심장을 뛰는 거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심장 초음파고, 이건 이제 안과 슬리드, 안과 가면 많이 하시잖아요. 얼굴 대고. 얘들도 여러 가지 눈 질환이 많이 생겨요. 백내장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녹내장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눈 안에 어떤 그 변화를 진단하는 데는 가장 중요한 장비예요. 어느 정도 숙련도도 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안과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저희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진짜 궁금한 건 가만히 있느냐. 네. 초음파는 그래서 항상 두 분이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 사람은 자기 누워서 하잖아요. 네. 얘들 그게 어려워요. 저희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이 좀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건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얘들 여기 봐줘야 되거든요. 네. 막 눈동자 굴리면 안 보여요. 그래서 이것도 숙련도가 필요합니다. 예, 처음 하시는 분들은 되게 힘든데, 여러 번 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루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바로 착각착각 사진을 계속 찍으면서 진단 병변 부위를 찾는 거예요. 우리 어린 소아과랑 거의 똑같은 거. 소아과에서 애들 하기 싫어하잖아요. 어르고 달래면서 이렇게 진료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먹이기도 하고. 소아과는 요거 하나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아, 진짜요? 이제는 3층에 있는 수술방에 왔습니다, 네. 선생님. 여기서 주로 어떤 수술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나요? 이제 뭐 저희가 많이 하는 이제 무릎 수술부터 해가지고 네. 슬개골 탈구 수술, 뭐 십자인대 수술, 근데 강아지 뭐 엉덩이 관절도 많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뭐 중성화 수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종양 수술도 여기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이것도 있어요, 선생님. 진짜 수술방 이거 같이. 무형등, 네,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무형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수술은 매일 하시나요? 네, 매일 저희 병원은 수술이 하루에 한 3케이스에서 5케이스 정도 매일 있고요. 그리고 뭐 활발하게 돌아가는 편입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슬개골 탈구 수술을 선생님께서 3,500건을 네네.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정말 대단하신 선생님. 네, 뭐 그만큼 이제 오래 병원을 했다는 얘기죠. 네. 한 2005년부터 그러면 개원을 네, 하신 거죠? 2005년도에 했으니까 올해가 16년 차예요. 네. 네. 그리고 임상하신 지는 20년 정도. 되신 거고요. 네네. 그 슬개골 탈구가 이제 기수별로 이제 수술 방법이 달라지신다고 선생님께서 네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오늘 PPT를 준비를 해주셨잖아요. 네네. 이 슬개골 탈구가 강아지들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그죠? 질환이죠. 네, 강아지 정형외과 질환 중 1등이에요, 실제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유전 질환이고. 유전 질환이에요? 네, 네. 몰랐어요. 유전 질환입니다. 그래서 품종 소인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키우시는 푸들 아이도 많이 가지고 있는. 진짜요? 네, 푸들이 가장 많아요. 네, 그리고 어떡해요? 요즘은 뭐 화이트 포메도 많이 키우시잖아요. 많이 키우시죠. 화이트 포메라든지 치와와 이런 소형견한테 특히 말티즈 많은. 그러면. 말티즈는 우리나라에서 뭐든지 1등이에요. 진짜요? 네, 우리나라의 50% 말티즈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은 소형견한테 많고 선천적 질환이다. 그리고 기수에 따라 수술 방법이 좀 달라요. 네, 물론 기수가 안 좋을수록 수술의 예후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그쵸. 어떤 수술이 필요한 시점에 어떤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마다 수술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플러스 수술하지 않고도 네. 어떻게 이 슬개골 탈구를 치료할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는지까지 알려주실 예정이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그럼 한번 준비해 주신 거 시작해 볼까요? 일단은 슬개골이 어디에 있는지 보호자분들이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뒷다리라고만 알고 뒷다리, 있었는데. 우리 사람 이게 뒷다리죠. 이게 네. 예, 뒷다리 무릎에 있습니다. 동그란 뼈를 슬개골이라고 하고 이 무릎 가운데 있어요. 무릎 가운데 있고 이렇게 실제로 모형으로 봤을 때 이 가운데에 동그랗게 있기 때문에 요거예요. 이거예요. 네, 이게 요게 슬개골 탈구. 우리 사람 무릎 연골 있잖아요. 그거를 슬개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안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게 아. 슬개골 탈구예요. 정상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를 이제 탈구라 그러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선천적 질환이고 이게 어느 정도 자주 빠지고 얼마나 많이 빠지느냐에 따라서 기수가 평가가 돼요. 예, 심할수록 더 많이 빠지고 항상 빠져 있고 나중에 이제 심한 애들은 오다리가 되죠. 뒤에서 봤을 때는 다리가 좀 휘어 보이는 그게 이제 가장 안 좋은 거고 그래서 나중에 십자인대가 많이 끊어집니다. 그래서 강아지들은 축구하다가 농구하다가 끊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뛰다가 아니면 슬개골 탈구 탈구가 때문에. 오래돼서 끊어져요, 대부분.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는 슬개골의 위치를 설명한 거고 슬개골로 모든 게 다 모입니다. 허벅지 근육도 슬개골로 모이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슬개골이 빠지면은 모든 게 다 안쪽으로 끌고 가요. 예, 이게 기본적인 구조의 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인데 여기 하얀 거 보이시죠? 아주 동그란 거. 네, 아주 보여요. 네, 이게 슬개골이에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을 때 하얀 게 가운데 딱 보여야 돼요. 근데 찍었을 때 이게 안쪽으로 빠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탈구 진단을 탈구가 할 수 온 있는 거다. 거예요. 네. 이 기수가 제일 중요한데 1기부터 4기까지 있어요. 1기는 정상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손으로 밀어야 빠지는 애들. 이런 애들 수술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손으로 다시 원위치에 갖다 놓을 원위치가 수 바로 있어요? 되는 거예요. 근데 2기는 자기가 알아서 들락날락이에요. 그럼 사람 어깨 빠졌다 들어갔다. 다시 이렇게 끼우시는 분들 그럼,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3기는 주로 빠진 애들. 그리고 4기는 빠져서 아무리 넣어도 손으로 안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기는 말기죠. 그쵸. 그럼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좋냐? 보통 2기부터 수술을 추천을 해요. 추천하고 모든 2기라고 다 수술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은 검사를 받아봐서 수술이 필요하면 말씀드리고 어쨌든 3기부터는 수술이 필요하고 수술을 좀 늦게 할수록 예후는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재발률도 높나요, 네, 선생님? 재발 그 부분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데 네. 실제 재발이 5%에서 8%가 돼요. 네, 근데 그러면은 재발이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정형외과 수술의 부작용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재발이 되는 원인이 물론 수술적인 부분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대부분 강아지들은 수술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자꾸 또 뛰어내리고 또 체중 감량이 조금 안 돼요. 조심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조심하지 않아서 재탈구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거 아까 보셨죠? 이게 정상. 네. 하얀 거 가운데 딱 있고 빠진 애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이쪽에 있죠. 그 위치가 달라졌네요. 네, 이쪽이 안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이게 안 빠졌을 때는 허벅지하고 종아리뼈 사이가 좀 균일하게 보이는데 간격이 빠졌을 때는 이렇게 좁아지면서 뼈와 뼈 길이가 가까워집니다. 그럼 왜 생기냐? 왜 생기냐면은 그냥 소형견에서 많이 생기는 선천적 질환이에요. 선천적 질환인데 우리나라에 압도적으로 많죠. 미국에는 별로 없어요. 왜요? 대형견이 많기 때문에. 아. 네, 대형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 압도적으로 또 아시아 쪽이나 일본이나 이런 특히 많고 우리나라에 압도적으로 많아서 미국에서 이제 수의사들하고 얘기하면은 슬개골 탈구 우리나라 이렇게 많다. 근데 갸우뚱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네,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요런 이제 발바닥 털 관리가 잘 안 되고 우리나라는 미끄러운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더 많이 생겨요. 미끌미끌 거리는 것이 성장하면서 무릎에 특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패드 같은 거 좀 깔아주시는 그럼요. 분들도 계시는데. 네, 우리 놀이방 매트 네. 뭐 이런 거 깔면 훨씬 도움이 되죠. 네. 그리고 비만, 네, 살찌면 더 안 좋아집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 예쁘다고 하니까 많이 주시면 안 돼요. 맞아. 우리 살 조금만 빠져도 무릎이 확 좋아지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네.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미끄러운 바닥. 근데 보시면은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뛰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은 결국에는 그런 쇼파 같은 거를 최대한 좀 치워주시는 게 나아요. 뛰어내리지 않게요. 네, 무릎이 안 좋은 애들하고 같이 살려면은 우리도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거죠. 서로 이제 맞춰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자, 이게 딱 전형적인 아플 때 딱 드는 행동이에요. 선생님 저희 강아지 맨날 저렇게 뛰다가 저렇게 보이거든요. 너무 아플 때, 예, 너무 아플 때는 강아지 탈구는요 만졌을 때 안 아파요. 탈구돼도 그럼 언제 체중이 아파요? 실릴 때 아픈 거예요. 아. 중력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딱 보행을 보이는 거예요. 살짝 들어요. 근데 약간 뭐 귀엽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니까요. 왜냐면 전혀 아프다는 표현이 근데 이게 너무너무 네. 아플 때 우리 사람 깽깽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 그런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병원 가셔서 탈구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수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많이 하는 거는 무릎뼈가 빠졌으니까 다시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요. 다시 그래서 끼워서. 이 홈을 깊게 파주는 관절 성형 수술을 해요. 깊게 파줘서 뼈가 좀 깊게 들어가게. 다시 그게- 빠지지 않게. 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게 빠지지 않게 이 동그란 뼈를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예, 동그란 뼈를 안고 있는 이 인대인가요? 인대를 안쪽으로 빠지지 않게 이 바깥 인대를 묶어줘서 안쪽으로 안 빠지게 꼭 고정 지지대 하는 인공인대 수술 방법이 있고 네. 가장 많이 하는 수술 방법은 이 경골조면이라 그래가지고 이 종아리뼈 자체를 밖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은 슬개골이 이렇게 되면 종아리가 돌아가면 슬개골 빠지죠. 네. 그러니까 이 종아리뼈를 빠진 거를 바깥쪽으로 약간 하면은 내측으로 빠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 종아리뼈 일부를 자르는 경골이라고 그러거든요. 경골의 일부를 잘라서 밖으로 돌려주는 수술 방법이 경골 조면 변이술이에요. 이게 가장 예후가 좋은가요? 기수가 있거나 아니면 오래된 애들은 어쨌든 고정력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경골 조면 수술 방법을 하는 게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현재 방법으로는. 근데 뼈를 깎는 거니까 좀 더 앞에 설명했던 두 수술보다는 더 큰 것 그죠? 같아요. 근데 네. 이 세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아이들도 많고 어떤 아이들은 홈만 파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은 뭐 경골 조면만 하는 애들도 있고 아이들의 무릎 상태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기수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을 콤비네이션을 하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오다리가 된 다리거든요. 엑스레이 사진이거든요. 탈구가 3기였어요. 보면은 뭔가 종아리뼈가 이렇게 돌아갔죠. 그러니까요. 네, 일렬 운동이 바깥쪽으로 네, 돌아간 것 바깥쪽으로 같아요. 이게 오다리인데 수술하고 나면은 어머. 이렇게 일자가 됐네요. 일자 다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종아리뼈에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는 하얀색 핀이 들어간 임플란트를 넣는 수술입니다. 되게 속성으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네. 간단하게 부탁을 네, 드렸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슬개골 탈구가 있으면은 세 가지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기수마다 달라지는데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세요. 1기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해주면 좋을까요? 일기는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네. 그러면은 평소에 살 안 찌우고 미끄러운 바닥에서 생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적절한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산책을 꼭 해주시는 게 좋고 산책이라면 하루에 2번? 네, 하루에 2번 저는 한 30분 정도 추천을 해요. 네, 너무 오래 걸어도 관절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관절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꼭 먹이시는 게 네. 저는 그 네 가지가 핵심 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2기가 됐다. 이기는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애매한 단계긴 한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의사 선생님 판단하에서 수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수술을 해야 되는 이기라면 가급적 빨리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지켜보지 말고 최대한 3기로 넘어가기 전에 2기에서 수술하는 게 가장 예후가 좋습니다. 네. 3기. 3기는 무조건 수술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네 가지 수술 방법 중에 최소 2가지 이상을 사용을 같이 해야 예후가 좋아지고 그만큼 회복 기간이 조금 더뎌져요. 보통 수술하고 언제 잘 걸어야를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보통 8주의 어떤 회복 기간이 필요합니다. 8주, 우리- 2달이네요. 네, 우리 사람도 수술하면은 깁스한 8주 하죠.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뼈한테 필요한 회복의 물리적인 시간이거든요. 강아지도 한 8주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 정상 보행에 가까워지려면은 2달 정도 열심히 이제 물리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럼 4기도 이제 3기와 비슷하게 아마 진행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4기가 됐으면 그만큼 또 나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나이가 많으면 또 굳이 꼭 수술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뭐 진짜 나이가 15살, 그러니까요. 16살 근데 탈구가 있는데 수술 꼭 해야 돼. 저는 꼭 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해서 좋아지는 어떤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나이가 된 애들은
정형외과 수술하고 모든 아이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육량이 빠지는 어떤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통증을 잘 못 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완전 고령이라면은 수술을 좀 보호자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어린 나이라면은 수술을 적극적으로 최대한 어릴 때 해주는 것이 예후가 훨씬 좋은 건 사실입니다. 네. 선생님, 그리고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그 동물병원은 보험 처리가 안 되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신 분들에게도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비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제 생각엔 진단을 빨리 받아서 최대한 조기에 수술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복 기간 동안 물리치료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늦게 하면은 여러 가지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가고 보호자도 너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그 기간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같이 병원에 와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병원들의 비용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비용을 최소화시켜주기 위해서는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조금이라도 약간 깽깽이 같이 걷는다, 뛰던가 그러면은 이제 병원에 빨리 오셔가지고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네네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윤병구 선생님과 함께 이제 기수별로 슬개골 탈구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는 선생님 진료실에 가서 마무리 네. 인사 지으면 어떨까요? 네네, 좋습니다. 이동하시죠. 네. 지금은 이제 진료실에 와서 선생님과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선생님, 여기는 지금 제일 꼭대기 층에 왔습니다. 네. 여기는 뭐 정확히 얘기하면 진료를 보는 공간은 아니고 말 그대로 제 옥탑방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너무 예쁘게 잘 꾸며놓으신 것 제가 같아요. 뭐 잔물을 보는 네. 그런 공간이에요. 선생님, 제가 1층부터 지금 꼭대기층까지 쭉 같이 선생님과 둘러보면서 느낀 점은 이제 층별로 치료 목적에 맞게 너무 네. 잘 분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그런 점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청담동물병원은 다른 동물병원에 비해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을까? 특별한 점이 있을까? 우리 병원은 가장 제가 처음에 개원을 할 때부터 이제 추구했던 거는 원스톱 토탈 클리닉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 와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었고, 네. 뭐 그게 뭐 꼭 병원에 와서 뭐 미용이나 뭐 이런 사료를 하거나 진료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아파서 왔을 때 검사부터 진단부터 치료까지 그날 웬만하면 다 해결을 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이제 스태프들의 훌륭한 스태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어떤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빠른 진단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게 또 투자가 필요로 했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4시간 케어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네. 않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한다는 게 어느 정도 보람과 사명감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아요. 네, 저희 선생님들이 로테이션을 해서 근무를 하거나 있지만 저희 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또 어떤 근무 강도가 센 편이에요. 아, 그럼 그만큼 선생님 잘 대우해 주시는 네, 거죠?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또 중증 또 아픈 애들은 밤에만 오잖아요. 아, 특히 밤에 증상이 마침 네, 나타나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밤에 그걸 많이 캐치를 해요. 퇴근하고 오셔가지고 함께 아이가 있을 때. 뭔가 이상해 이렇게 느껴서 검사를 오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4시간을 병원 하게 되고, 또 수술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밤에 케어를 해줘야 되고 문제가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병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은 이제 케어를 해주실 때 이제 진료 철학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제 기본적인 생각은 아이들의 마지막 가는 과정 있잖아요. 마지막 가는 과정은 그 보호자 품에서 갔으면 하는 게 기본적인 제 어떠한 왜냐면은 보호자분들이 아이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마지막에 남게 하는 게 저는 어떤 수의사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분들은 마지막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하세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가족이나 다름없는데요. 병원에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는 걸 원치를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떠한 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보호자의 어떠한 그런 마지막에 어떤 마음가짐까지 좀 책임을 지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않는 진료, 아니면은 어려운 진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어떤 실력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는 게 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진짜 선생님 너무 멋지십니다. 정말 처음부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모두 네. 케어를 해주는 병원이네요.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이제 강아지 그리고 고양이 다른 동물들을 케어를 해주셨을 텐데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을까요? 네, 제가 네. 기억에 남는 집이 하나 있는데 이제 무릎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온 가족이 다 온 거예요. 오, 그 부산에서. 부산에서 멀리서 오셨네요. 네, 부산에서 비행기를 타고 온 가족이 다 오신 거예요. 오셔서 여기서 회복할 때까지 이 근처에서 숙식을 하면서 와, 온 가족이 돌아가면서 병원에서 면회로 오시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살면서 부산을 몇 번 못 가봤거든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아니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자주 갈 수 있으면 갈 수 있는 거리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로 그럼요. 먼다면 멀 수 물리적으로 있죠. 먼 네. 거리죠. 그런데 그런 아이를 정말 치료를 해주기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오고 그렇게 24시간 붙어서 케어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잘해줘요. 그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갈 때 좋은 결과로 가시긴 했는데 어쨌든 그 보호자가 특히 기억에 아주 남았어요. 그리고 또 한 보호자는 종양 환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미 전이가 다 된 아이였고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항암을 원하지 않으셔가지고 네. 이제 마지막에 저희 병원에서 말 그대로 보호자도 먹고 자고 하셨어요. 아이고야. 네, 그래서 그래도 보호자 품에서 이제 마무리가 음. 돼가지고 저희도 그렇고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보호자도 많이 아이를 편안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보낼 수 있어서 나중에 감사하다고 얘기해 주셨을 때 많이 뿌듯하죠. 저희 그럴 것 입장에서도. 같아요. 네네. 강아지는 꼭 좋은 곳에 네네. 갔길 바랍니다. 네. 우선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요. 네네. 그쵸? 네, 그럼요. 이거는 제가 키우던 아이예요. 너무 예뻐요. 이름이 뭐예요? 얘 우리예요. 우리요? 얘가 우리 병원의 그래서. 마스코트입니다. 오. 얘가 작년에 사망을 했어요. 아이고야. 하늘나라로 갔는데 저희 병원에 한 살 때 왔습니다. 한 살 때요? 한 살 때 제가 유기견으로 입양을 한 아이예요. 말티즈 너무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너무 예뻐요. 네, 근데 이제 이 친구도 이제 종양으로 사망을 했는데 심장병하고 근데 이제 저는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죽는 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 보호자분들을 많이 상대를 하는데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막상 제가 작년에 저희 강아지 직접. 제 강아지가 잃고 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네. 이 펜로스 증후군이라는 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는 제가 그렇게 많이 안 이뻐하는 것처럼 보여도 항상 저를 많이 따라다녔고 병원 안에서 하루 종일 저랑 따라다니는 이렇게 있으면 항상 여기 옆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우리 집이에요. 아, 진짜요? 네,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럼 진짜 네. 많이 생각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건 저희 간호사 선생님이 만들어준 겁니다. 네, 우리 선물로요. 병원에 온 가족이 이뻐하던 아이가 우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아이를 다시 키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저한테는 제 인생이 너무 소중한 아이고 제 첫째 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도 함께하고 있네요. 그럼요, 이렇게. 그럼요. 예. 제가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게 우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윤우리예요. 제 이름을 따서. 진짜요? 2004년부터 2020년 2월 15일 날. 네. 요거는 여기 이렇게 모아두신 네. 거예요? 이게 이렇게 어머. 우리 화장을 하잖아요. 네. 화장을 하면은 이렇게 아이의 유골의 일부를 크리스탈처럼 만들어서 오. 받을 수가 있어요. 저 처음 봐요. 네. 어머. 저도 이거를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동안 하셨는데 이걸 왜 할까? 저도 뭐 꼭 권하지도 않고 했는데 그리고 뭐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아니면은 뭐 좀 뭔가 느낌이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제가 받아보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요? 네. 애틋함이 더 생길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에 두고 아니면 항상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아이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이제 우리를 네, 맞아요. 보면서 네네. 이제 힘을 내시고 하시는 네네. 거죠. 그래서 우리 무릎 수술도 제가 해줬습니다. 아 진짜요? 네네네. 아 자기 자식을 수술할 때 너무너무 떨려요. 그럴 것 같아요. 네, 혹시라도 너무너무 떨려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네, 더 신경 네, 써서 네, 해주셨을 네, 것 네. 같아요. 근데 그 정도로 선생님은 실력이 있으신 거죠. 네, 뭐 많이 해서 이제 숙련이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도 좋은 데 가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지켜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선생님.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고 계신 분들에게 수의사 선생님으로서 네. 꼭 한 말씀 전달해 주세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20년 동안 진료를 하면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순간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순간이고 그러기 전에 어떤 질병을 진단을 받았을 때 많이 후회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진작에 이 질병을 찾아내지 못했을까? 왜 좀 더 진작에? 왜냐하면은 말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건강검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사람은 내가 여기 조금 아파도 덜컥 겁이 나고 눈이 조금만 안 보여도 막 겁이 나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얘들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까지 아무 증상이 없어요. 대부분 보호자가 발견했을 땐 이미 많이 진행이 된 상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더 먼저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건강검진을 꼭 정기적으로 하시는 거를 가장 추천을 드리고, 그러면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15년 살 거를 16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뭐 1년 더 사는 거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강아지한테 1년은 사람의 4년, 5년입니다. 사람은 항암을 한 5년을 더 살기 위해서 막 하는데, 강아지는 1년을 더 사는 거는 그만큼의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건강검진만 제대로 1년에 한 번 정도씩만 하면은 치명적인 증상들은, 물론 유전적인 건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치명적인 보호자가 후회할 수 있는 어떠한 이벤트는 안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반려동물과 더 오래 살 수 있게 건강검진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청담 우리동물병원에서 윤병근 선생님과 함께 병원 소개도 드리고, 슬개골 탈구 수술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리고 각 선생님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네, 제가 감사하죠. 네. 저희는 다음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스튜디오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너무 우리 떠나보내셨을 때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건 진짜로 하여튼 경험해보지 않은. 그러니까요. 네. 꽤 오래 갑니다. 진짜요? 엄청 오래 가요. 왜냐면 거의 부모를 잃었을 때의 어떠한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네. 가족을 잃었을 때 슬픔처럼 동등한 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슬픔이 펫 로스 어떤 그런 슬픔이. 그래서 하여튼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우울증도 오셨고 키우던 아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울증이 어느 정도로 오냐면은 길 가다가 강아지 키우는 사람은, 그러니까 안 키우는 사람 붙잡고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막 이래요. 우리 강아지 못 봤냐고요? 그러니까 아니면... 강아지 키우시냐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그래서 약도 드시고 막 이랬어요. 아, 진짜요? 선생님, 왜 강아지는 15년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아이를 키우든 강아지가 먼저 가요, 사람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강아지를 잃었을 때 슬픔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더 잘해줘야겠어요.